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준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다가올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20년에 귀속되는 수익금액과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 10일까지 당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에 해당되는 의료업자, 그리고 두 번째, 예체능 계열의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 학원 등 학원 사업자, 세 번째는 법정 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 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그리고 네 번째, 가수, 모델, 배우 등이 이제 연예인, 그리고 다섯 번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이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제 우리 면세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일정한 소규모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 납세 편의 등을 고려해서 당해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를 보시면 첫 번째,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익금액을 신고한 자. 두 번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 수당 등을 받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 실적에 따라 당해 판매 수당을 받는 자는 이러한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한 그 신고 기한은요, 2020년 연간 수익금액에 대한 사업장 현황 신고의 신고 기한은 2021년 2월 10일까지이며 첨부 서류인 수익금액 검토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그 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당해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가 관련돼서 의무를 이제 불이행했을 때 일정한 페널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현황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모든 면세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이러한 페널티가 부과되는 게 아니고요. 살펴보시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익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익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익금액의 0.5%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고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공급가액의 0.5%에 해당되는 금액이 그 결정세액에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제출 기간이 지났지만 1개월 이내에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페널티가 0.3%로 낮아집니다. 다음은 2020년에 우리가 면세 사업자와 관련된 그 개정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요번에 여러분이 신고할 때 그 주의하셔야 될 그 대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식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기존에는 2.1%였는데 1.8%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주택수 계산 내용을 보시면은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권자의 연간 수익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죠. 이러한 고가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수지분권자의 그 주택수에 가산이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수 산정할 때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권자의 연간 수익금액이 600만원, 그러니까 임대수입이죠. 600만원 이상이거나 당해
그 주택이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인 경우에는 그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이때는 당해 소수 지분권자의 주택수에 산정할 때 당해 주택수에 플러스가 됩니다. 하지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만일 이때 부부 중 한 사람의 소유로 이제 당해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러면 그때는 한 사람의 소유 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법과 그 과세 요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과세 요건입니다. 주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택수가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월세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주택자라 그러면 월세는 비과세가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그리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당해 1주택자일지라도 비록 그때는 월세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주택수를 산정을 할 때 보유주택 수는 부부가 합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2주택자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2주택까지는 이제 비과세지 않습니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도 과세,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요.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 주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그런 소형 주택은 당해 간주임대료 그 계산을 할 때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수익금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 방법입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그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2천만원 이하라 그러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납세자분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2천만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때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업, 수의업, 약사업은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아까 봤었죠? 가산세, 페널티, 수익금액의 0.5%를 부담을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계산서 합계표라든가 세금 계산서 그 매입에 따른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제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 어떻습니까? 공급가액의 0.5% 페널티가 부과가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황 신고 후에 당해 국세청에서는 이제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서 추후에 무신고라든가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죠. 2월 10일 날까지 우리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한 그 개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추후에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된 좀 이제 유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업이라든가 수의업, 약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금계산서 이제 매입에 따른 그 세금계산 합계표라든가 매입 매출에 따른 그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이제 제출된 경우에는 그때도 이제 공급가액의 0.5%에 해당되는 그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요번에 이제 바뀐 내용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